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어디는 수혜다, 어디는 피해다라고 할 때 피해 쪽을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선 쪽은 확실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피해 쪽은 얘기를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 곳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로 반도체를 택한 이유는 반도체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아니다.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을 팔 거니까. 그런 사람들도 좀 있고 해서 그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고 뭐 그런 내용 안에서 또 어떤 기회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되니까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면 트럼프가는 어쨌든간 중국을 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에서 좀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결국은 관세를 먹이는 거죠, 그죠? 관세를 먹여서 결국은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이 들어올 때 좀 비싸게 들어온다,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근데 비싸진 중국 물건이라는 거는 중국 물건은 좀 그래도 싸야지 사지, 그죠? 비싸지면 잘 안 산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뭐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게 트럼프가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첫 번째 집권 시기를 보면 그때 이제 2016년에 당선이 되고 2017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 노릇을 한 거니까 그럼 2017년부터 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그 반도체 수출 비중을 나타낸 거거든요.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중국인데 요겁니다. 요거 좀 지우고 볼까요?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중국으로 나가는 건데 정점을 찍은 데가 요 언저리겠죠, 그죠? 2018년, 19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정점을 찍고 트럼프가 이제 재임 기간 첫 번째 재임 기간이었을 때겠죠. 그때 찍고서 이제 떨어집니다. 그죠?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가 전체 파는 게 밖으로 파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얼마를 차지하는가 해서 점점 중국의 위치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실 그 뒤에 바이든으로 2021년에 또 바뀌었지만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지금도 아주 빠르게 감소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신에 반대로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죠, 미국. 2018, 19년쯤에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올라와서 지금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중국으로 못 파는 게 미국 쪽으로 좀 나간다. 그러니까 물량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또 중국을 때리게 되면 이제는 IT 기기 중에서 대표적인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의 생산 기지가 중국에 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 생산 기지들이 중국을 통과를 해서 어쨌든 이제 중간재를 받아서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꼬리표가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으로든지 뭐 하여튼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유럽으로도 불편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또 다시 관세를 먹이는 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간재가 중국 공장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들이 많고 그게 걱정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어차피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못 버틸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반면에 중국의 경기가 과연 이번 트럼프의 2기를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지금 경기가 왜냐면 되게 안 좋죠. 되게 안 좋은 데다가 관세를 지금 얻어맞으면 중국 회사들이 돈을 못 벌 겁니다. 그죠? 그럼 중국의 인민들도 가난해질 거고 결국은 IT 기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건데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 세계 100대가 팔리면 23대는 중국 사람들이 삽니다. 23%의 비중으로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스마트폰을 이제 소비를 하는데 진짜 만만치 않죠. 4대 중에 1대 정도는 중국 사람이 사는 거니까. 사실 아이폰도 여기서 자유롭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PC도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편이고 전체에서 따졌을 때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IT 기기의 수요가 중국의 경기가 무너지면서 뭐 안 무너지더라도 안 좋아지면서 전체 IT 기기의 수요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반도체에는 사실 피해를 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범용 쪽에서는 큰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좀 되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다른 두 번째 걱정은
가장 요즘 뭐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검색이 되는 요거죠. 보조금, 칩스법이라고 하는 요 폐기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부자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 뭐 삼성이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가서 뭐 공장하고 뭐 반도체 연구 개발에 하면 여기다 이제 지원금 주고 뭐 25% 정도의 이제 세액 공제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 단위로 뭐 얼마씩 줄게 10년 동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걔네 부자 회사들인데 그럼 왜 주냐?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공장 짓고 어쨌든간 물건 만들어서 열심히 팔겠다고 하는 건 지네 맘이지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뭐 돈 받은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 투자 불가, 뭐 중국 쪽으로 뭐 증설 불가 이런 조항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을 거면 공장 짓고서 뭐 하고 내가 대신 보조금 줄게. 여기서 크게 차려서 잘해봐. 대신 내가 보조금을 주는 대신 넌 앞으로 중국 가서 뭐 하면 안 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네 약속을 들어주는 거고 너도 대신 네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미국에 공장 만들고 또 뭐 또 만들 계획이고 또 조성하는 중이고 또 막 이런 상태인데, 뭐 삼성전자는 요새 뭐 텍사스 뭐 오스틴 뭐 하이닉스는 뭐 인디애나 이런 쪽에 주로 짓는데, 사실 이거는 그리고 이미 받기로 약정을 했고요. 이미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물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 뭐 뱉어내라 뭐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뭐 계약상으로 체결이 다 된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주정부하고 맺는 거지 연방 정부하고 맺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정부하고 맺는 거라서 사실은 연방 정부가 알 바가 아니라 지금까지 맺어져 있는 그런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연방 정부 쪽에서 주는 보조금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근데 이걸 안 주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인건비가 되게 비싸죠. 엄청 비쌉니다. 뭐 우리나라도 요즘 너무 비싸긴 한데 미국은 정말 비싸거든요. 공장 짓는 것도 엄청 비쌉니다. 근데 기껏 이제 뭐 와서 지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보조금 줄게 이래가지고 그래 해서 가서 받았는데, 이제 와서는 또 부자 기업들한테 내가 이걸 왜 줘야 되지? 약간 부자 나라에 공장 짓는데 내가 널 왜 공장을 지어줘야 되냐,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거기 뭐 너희들 일자리 네가 만들 자신 있으면 니네가 만들면 되지. 근데 이게 사람들은 이게 왜 세금으로 외국 기업에 돈을 주냐 이러면서 트럼프는 이게 싫다고 하는 건데, 대신 일자리가 들어가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또 일자리가 확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뭐 시골 같은 동네에 그거 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공장이 좀 크게 들어서 있는 유럽 국가 몇 개에 좀 가봤었는데, 가보면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 아빠도 한국 회사 다니고 쟤네 아빠도 한국 회사 다니고 뭐 이 동네 사람들 전부 그 한국 회사에서 나온 돈으로 사람들이 이 가게에서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이러니까 경제가 이 동네가 그냥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커다란 공장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정말 무시 못 하는데 자꾸 뭐 깎겠네 안 주겠네 뭐 아깝네 뭐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될지, 정말 트럼프의 생각처럼 이거를 그냥 안 줘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안 된다고 보지만, 적어도 중국을 저렇게 패면서 우리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모든 것과 척을 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국 회사를 밀어준다. 뭐 그렇게 해서 뭐 미국도 이제 중국도 필요 없고 한국도 필요 없고 미국 회사만 밀어줘가지고 해야지. 그것도 한계가 있고, 이걸 어느 세월에 그 물량을 양산할 수 있게 키울 거며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반도체법 좀 건드린다고 해도 뭐 중국 막는 게 워낙 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워낙 강력해지기 때문에, 강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지금 당장 AI 관련해서 뭐 반도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뭐 꼭 하이닉스만도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전부 다 반사 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좀 해보자면 요거를 보면은 이제 AI나 뭐 HBM 관련된 요 AI 서버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일단 AI 서버 관련된 쪽으로는 이제 반도체 출하량이 좀 가파르게 늘어날지언정 다른 곳은 사실 많이 늘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도 AI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거기도 AI의 뭐 수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에 이제 AI 들어간 걸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스마트폰에 AI라는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굉장히 고도화가 돼야 됩니다. 반도체도 물론이고. 근데 그 고도화가 되면 만드는 단가는 엄청 올라가는데 그만큼 스마트폰을 훨씬 비싸게 파는 거는 어렵단 말이죠. 갑자기 우리가 그 비싸지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은 내가 팔 수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최대 단가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슈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지금부터 팔리는 모든 곳에 AI 전부 부품을 넣는다? 쉽지도 않고 지금 뭐 그렇다고 스마트폰이 막 잘 팔리는 것도 아닌데 비싼 거를 막 냅다 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버 쪽으로 아무래도 반도체 출하가 더 발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당연히 뭐 HBM에 대해서는 당연히 높게 보셔야 되는 거고 HBM 관련한 회사들은 꼭 챙겨 보셔야 되고 서버용 DDR5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낸드 쪽으로 간다면 이제 역시 서버용이겠죠. ESSD라든지 이런 하이엔드급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이번 이제 트럼프의 2기에서의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불균형하게 이런 하이엔드급을 만들어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의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니까 IT 기기의 수요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더 좋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AI나 뭐 이런 쪽은 사실 뭐 트럼프가 막을 수 있는 분야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자기를 밀어주는 사람들도 뭐 어쨌든 자기를 믿고 이러고 보고 있을 텐데 그죠? 그거를 맘대로 그렇게 막 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아마 이거를 더 따라가기 위해서 하이닉스한테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이고 많이 뒤쳐져 있죠.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하이닉스는 또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이걸 유지할 수 있으냐가 또 관건이고 곧 이제 뭐 HBM4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HBM4는 또 HBM3, 2하고 이게 또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완전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경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경쟁에서 물론 하이닉스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삼성전자도 뭐 이번에는 좀 제대로 붙어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볼 노릇인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양축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하는 큰 축은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장비사들 뭐 예전보다는 사실 예전에는 뭐 반도체라고 하면 범위용이든 HBM이든 뭐가 됐든 그냥 관련된 뭐 전공정, 후공정 뭐 전부 다 요즘 또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해지긴 합니다만 모든 기업들이 다 수혜를 거의 다 보면서 한꺼번에 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가능한 포트폴리오가 좀 확 줄어들긴 한데 그래 줄어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또 이 추가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내용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